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안내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나오는 전대협은 좌파 전대협이 아니고 우파 전대협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파 전대협은 좌파 전대협이 밖으로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지만은 좌파 전대협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전대협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말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전대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파 전대협이 말하는 것은 좌파 전대협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파 전대협의 평가를 이번 방송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영상은 지난 3월 19일 약 1시간 정도 공개를 했다가 1,500명 정도가 본 상태에서 내린 영상을 초반 이후에 재편집해서 올린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마르크스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1818년 독일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출생연도부터가 1818입니다. 마르크스는 프로이센 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프로이센 정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를 떠돌다가 영국 빈민가에서 장례식에 10명만 참석할 정도로의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경제적으로는 영국 빈민가에서 월세도 못 낼 정도로 굉장히 궁핍했다고 하는데 그가 얼마나 궁핍했는지 마르크스가 그의 대표 저서인 자본론에 대해서 쓰기 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자본론에 대해서 쓰려고 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자본론에 대해서 쓰지만 말고 이제는 그것을 좀 벌어봐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앵겔스가 공동으로 집필한 공산당 선언의 핵심은 인간의 역사는 자본가계급인 부르주아와 무상계급인 프롤레타리아와의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계급투쟁을 통해서 결국 프롤레타리아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 동맹의 키트를 잡고 그 사상적인 기반을 완성했는데 공산주의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이윤추구 행위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전대협이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천하의 묘책으로 사악한 자영업자들의 더러운 이윤추구 행위를 단숨에 박살내고 즉 전대협은 뭔가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이윤추구 행위를 박살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급상승하니까 자영업자들의 이윤이 줄어들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대협의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말로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지 실제로는 소득 감소 정책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또 각종 경제지표 통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간단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급격하게 상승시켜버리면 비용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해당 업종의 상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빠르게 다른 물가 상승 요인으로 파급되어서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 상승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자들로서 그 계층의 경우에는 소득이 상승한다고 해서 소득 상승분을 전부 소비해서 사회 유효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상태에서는 소득 상승분의 대부분을 부채를 상환하거나 저축을 하는 데 투입함으로써 실제로는 소득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즉 순이익의 0에 가까운 한계 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각종 경제지표와 통계들로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80년대에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었던 공급경제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소득주도 성장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들립니다. 소득주도 성장, 공급경제학, 뭔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뭔가의 소주성과는 완전 반대되는 정책입니다. 공급경제학의 요점은 정부는 표를 의식해서 거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이로 인해서 민간 부분의 경제활동은 위축되었고 거두어진 많은 세금들은 확장된 정부의 재정지출에 투입됨으로써 이것이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및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 투자활동을 촉진시키고 개인에 대한 소득세 감소로 근로의욕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정부 지출을 삭감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잡는다는 것이
레이건 행정부 공급경제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산 부족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은 연평균 실질 성장률이 3.8%에 달하고 물가 하락, 고용 상승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성과를 가져온 정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문가의 경제정책은 뭡니까? 이거는 뭐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자들이라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은 먼저 정부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2019년도 정부 예산이 9.5% 상승한 470조입니다. 아니 경제성장률이 2.7%가 될까 말까 하는데 9.5% 예산 증가가 말이 됩니까?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빼고 정상적인 나라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돈 가지고 다 어디에 쓸 겁니까? 김정은이 퍼줄 겁니까? 문제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2018년도에도 예산 상승률이 무려 7.1%입니다. 17년 대비해서 18년, 19년 2개년 예산 상승률이 무려 17.5%에 달합니다.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부동산 보유세 올린다, 공시지가 올린다, 법인세 올린다. 아주 세금 인상하는 게 마치 조선시대 후기 삼정문란 때 부패한 관료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것과 지금 뭐가 다릅니까? 말로는 민주, 정의, 공정, 평등 좋은 말은 다 해놨더니 이게 진짜 뭐냐고요. 세금을 이렇게 짜내서 걷어들이고 그 돈을 마치 자기 주머니 싼짓돈인 양 여기저기 막 퍼주다 보니까 물가는 오르고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이거는 반대로 법인세를 올리고 온갖 트집을 잡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세무조사하고 심지어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기업 경영까지 박탈을 해서 조양호 회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참 끈질기게 결국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뺏어가네요. 그러려고 땅콩해양부터 온갖 사건들로 국민들을 선동질을 해서 대한항공 경영권을 뺏어간 것입니까? 이제 대한항공에 또 낙하산 인사 투입할 것입니까? 그런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카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쩡한 우량기업 카이를 부정적폐기업으로 몰아서 사장을 구속시키고 부사장은 결국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짓이 뭡니까? 항공우주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한 사람을 보훈인사로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적폐기업이니 뭐니 하면서 감사를 해대던 기업을 사장을 바꾸고 나더니 갑자기 뭐라는 겁니까? 우량기업이라나 뭐라나? 참 기도 안 찹니다.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유물론에 입각해서 인간의 의식 흐름을 부정하기 때문에 원래 뻔뻔하고 철면피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거의 수주가 확실시 되던 추가 수주까지 포함해서 수십조 원에 달하던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탈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잉의 저가 공세가 원인인 것처럼 언론들은 보도를 했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도 안 가는 문케프 출신의 카이 사장에게 미국 훈련기의 항공기술들을 맡겨놓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의심을 하는 것은 대한항공도 우리 전투기 정비 사업을 맡고 있고 카이도 우리 전투기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두 회사의 사장 자리를 꼭 그렇게 특별하게 뺏어야 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항공과 카이는 우리 항공산업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둘 다 항공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정보는 없지만은 뭔가 냄새가 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어떻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놓고 일자리 하면서 고작 한다는 짓이라는 게 세금 투입해가지고 생산성이 거의 없는 노인들 공공 일자리는 안 늘리고 그것 가지고 통계 숫자나 채울 생각을 하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안 망한다면은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는 이자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은 알고도 자기들 입속 채우려고 그러는 것인지 심하게 말하면은 의도적으로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29일 인천시 의회가 인천 상륙작전 피해자 보상 조례를 제정한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최대 피해자가 누굽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다 잡아먹을 뻔한 대한민국을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놓쳤으니까요. 인천 상륙작전 피해자를 보상해준다는 의미는 바로 북한이 피해자고 미군이 가해자라는 것을 상징하려는 의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북한의 입장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바라보는 개념이죠. 자신들을 살려준 상륙작전에 대해서 미군을 가해자라고 취급하는 이런 인간들은 사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은혜에 보답은 못할 망정 악물을 한다면은 이게 어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공산당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월미도 주민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의회 의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 수뇌부 중에 한 명인 김원봉이를 독립유공자라고 포상한다고 하지 않나. 일본 기업을 전범기업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그 제품을 전범기업 제품입니다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인다고 하지 않나. 이쯤 되면은 외부적으로 선포만 안 했다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거의 공산화가 완성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교육, 국방, 외교, 안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거의 다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진짜 나라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뭔가가 진짜로 전대협의 주장대로 자영업자들의 이윤 추구 행위를 박살내기 위해서 소주성 정책을 고집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을 노골적으로 파괴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전대협이 말하기 전에는 소주성에 이런 노림수가 있다는 것을 진짜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대협의 주장일 뿐 문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이윤 추구 행위를 박살내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전대협의 주장에도 분명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정부가 고집하는 소주성 정책이 전대협이 말하는 대로 자영업자들의 이윤 추구 행위를 박살내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